기원전 12세기 지중해를 뒤흔든 하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의 10년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신들의 다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사건의 발단이었죠. 화가 난 에리스는 황금 사과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여신이 그 사과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판결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맡겨졌습니다. 세 여신은 저마다 파리스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헤라는 부와 권력을, 아테나는 지혜와 승리를 약속했죠.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파리스는 망설임 없이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파리스는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갔습니다. 이 일로 그리스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 그리스의 왕들이 연합군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트로이를 향해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도 이 전쟁에 불려나갔습니다. 사실 그는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아 미친 척까지 했었죠. 하지만 그의 꾀는 금방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도 참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무려 1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트로이의 성벽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끝낸 건 오디세우스의 기막힌 계략이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작전이었죠. 거대한 목마 속에 병사들을 숨겨 트로이 성 안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결국 견고했던 트로이는 하룻밤 만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몰래 도와준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포세이돈이 훗날 오디세우스를 가장 혹독하게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목마 작전으로 신들의 미움을 사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고향 이타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10년에 걸친 지독한 표류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트로이의 목마로 전쟁을 끝낸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10년에 걸친 그의 귀향길,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트로이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고안한 목마 작전 덕분에 그리스가 승리를 거뒀죠.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고향 이타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상상조차 못한 방랑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로토파고 이족의 땅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연꽃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부하 몇 명이 그 열매를 맛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씻은 듯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정신을 놓은 부하들을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밧줄을 묶어서라도 배에 태워야 했습니다. 자칫하면 모두가 그 섬에 눌러앉을 뻔했으니까요. 다음으로 나은 곳은 외눈박이 거인족 키클롭스의 섬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부하 몇 명과 함께 동굴을 살펴보러 들어간 겁니다. 그 동굴은 폴리페모스라는 거인의 집이었죠.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사람을 잡아먹는 것으로 악명 높은 존재였습니다. 돌아온 폴리페모스는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침착하게 계략을 짰습니다. 거인에게 독한 포도주를 잔뜩 먹여 취하게 만든 거죠. 폴리페모스가 이름을 묻자 오디세우스는 꾀를 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무도 아니다 라고 답한 겁니다. 거인이 완전히 취해 쓰러지자 기회가 왔습니다. 불에 달군 말뚝으로 그의 하나뿐인 눈을 찔렀습니다. 폴리페모스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동료 거인들을 불렀죠. 누가 널 해쳤느냐? 라는 물음에 폴리페모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날 해치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다른 거인들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가 완벽하게 통한 순간이었죠. 다음날 아침 오디세우스 여행은 양떼의 배 밑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동굴을 빠져나온 겁니다. 눈먼 폴리페모스는 양들만 어루만지며 그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무사히 배에 오른 오디세우스는 참지 못했습니다. 폴리페모스를 향해 소리친 겁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며 승리를 조롱한 거죠. 이 오만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폴리페모스의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빌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길은 이제부터 진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폴리페모스의 저주를 등에 업고 오디세우스 여행은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닿은 곳은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의 섬이었습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떠날 때는 특별한 선물까지 챙겨줬습니다. 모든 나쁜 바람을 가둔 자루였습니다. 오직 순풍만 남겨 이타카로 곧장 데려다줄 선물이었죠. 배는 순조롭게 나아갔고 마침내 이타카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심한 순간 부하들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자루 안에 금은 보화가 들었다고 오해한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 몰래 자루를 열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갇혀있던 폭풍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먼 바다로 다시 떠밀려갔습니다. 눈앞에 뒀던 고향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절망했지만 다시 항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스트 리고네스라는 식인 거인족의 땅에 닿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항구는 함정이었습니다. 거인들은 배를 향해 집채만한 바위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배 한 척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배들과 수많은 부하들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만 데리고 오디세우스는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마녀 키르케가 사는 아이아이의 섬이었습니다. 정찰을 나간 부하들이 키르케의 궁전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과 포도주에는 마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순식간에 돼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오디세우스는 홀로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신 헤르메스가 나타나 그를 도왔습니다. 몰리라는 신비한 약초를 건네준 겁니다. 이 약초 덕분에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마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건 키르케 쪽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하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줬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 매료된 키르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그 섬에서 꼬박 1년을 머물게 됩니다. 마침내 부하들의 설득으로 오디세우스는 다시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키르케는 뜻밖의 조언을 남겼습니다. 고향으로 가려면 먼저 저승에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세상의 끝, 죽은 자들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혼령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겪을 위험과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고를 전해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안티클레아의 혼령과도 제외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며 눈물 짓는 어머니 앞에서
오디세우스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승에서 얻은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3부에서는 세이렌의 치명적인 노래와 태양신의 소를 둘러싼 비극이 펼쳐집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경고를 되새겼습니다. 다음으로 지나야 할 곳은 세이렌들의 바다였습니다. 세이렌은 노래로 뱃사람을 홀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이는 그 누구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그 노래가 궁금해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 돛대에 몸을 단단히 묶게 했습니다. 아무리 풀어달라 애원해도 절대 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배가 세이렌의 바다에 접어들자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정신을 잃은 듯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배는 무사히 그 바다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해협 양쪽에 두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6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스킬라였습니다. 반대쪽은 배를 통째로 삼키는 소용돌이 카립디스였습니다. 둘 다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카립디스 쪽을 피해 스킬라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 대가로 부하 6명을 스킬라에게 순식간에 잃고버렸습니다. 동료들이 눈앞에서 잡아먹히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을 이끌고 오디세우스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에 다다랐습니다. 그 섬에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될 신성한 솥대가 있었습니다. 테이레시아스와 키르케 모두 이 섬을 조심하라 경고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상륙을 망설였지만 지친 부하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내렸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이어진 폭풍으로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굶주림을 참지 못한 부하들이 결국 소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그 광경에 절망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헬리오스가 제우스에게 복수를 요청한 겁니다. 다시 항해를 떠난 배에 제우스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부하들은 모두 바다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오직 오디세우스만이 부서진 돛대 조각을 붙잡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한번 스킬라와 카립디스의 해협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습니다. 며칠 표류한 끝에 그는 어느 낯선 섬에 닿게 됩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또 다른 긴 억류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서진 배의 잔해를 붙잡고 표류하던 오디세우스는 어느 섬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님프 칼립소가 홀로 사는 섬이었습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를 극진히 보살피며 곁에 두려 했습니다. 영원한 젊음과 신의 지위까지 약속하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오직 고향과 아내 페넬로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무심히 흘러 무려 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매일 바닷가에 앉아 고향 쪽 바다만 바라보는 나날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테나 여신이 제우스에게 간청했습니다. 결국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칼립소에게 명령을 전했습니다. 오디세우스를 놓아주라는 신들의 뜻이었습니다. 칼립소는 아쉬워하면서도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뗏목을 만들 도구를 내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나무를 베어 홀로 뗏목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망망대해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항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를 미워하던 포세이돈이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거센 파도에 뗏목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바다의 여신 이노가 던져준 베일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틀 밤낮을 헤엄친 끝에 어느 낯선 해안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파이아 케이스인들이 사는 스케리아 섬이었습니다. 탈진한 오디세우스는 덤불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튿날 그를 발견한 건 이 나라의 공주 나우시카였습니다. 빨래를 하러 나왔던 그녀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도왔습니다. 옷과 음식을 내주고 왕궁으로 갈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알키노우스 왕과 왕비 앞에 서게 됐습니다. 파이아케스인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 성대한 연회를 열어줬습니다. 연회 도중 한 음료 시인이 트로이 전쟁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를 듣던 오디세우스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눈치챈 알키노우스 왕이 그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마침내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로이를 떠나 이후 겪었던 모든 모험을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키클로스부터 키르케, 저승, 세이렌, 칼립소까지 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여정에 왕궁 전체가 숨죽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알키노우스 왕은 감동했습니다. 그를 반드시 고향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이아케스인들은 배를 마련해 오디세우스를 태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든 사이 배는 이타카를 향해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오디세우스는 낯선 해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침내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왕궁으로 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궁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신 아테나가 나타나 그를 늙은 거지로 변장시켜줬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상황을 살피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먼저 충직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에우마이오스는 낯선 거지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텔레마코스가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났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들 앞에서 마침내 변장을 풀었습니다. 20년 만에 부자상봉이었습니다. 둘은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궁정에서는 108명의 구원자들이 페넬로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 여기며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다시 거지로 변장한 채 궁전에 잠입했습니다. 구원자들은 그를 조롱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궁전에 늙은 게 아르고스만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주인을 알아본 채 힘없이 꼬리를 흔들다 숨을 거뒀습니다. 유모 에오클레이아도 그의 발을 씻기다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멧돼지 사냥 때 생긴 흉터로 그를 알아본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급히 입을 막아 비밀을 지켜달라 부탁했습니다.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편 페넬로페는 뜻밖의 시험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쓰던 활을 남겨 도끼 12자루의 구멍을 꿰뚫는 자와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자들이 하나씩 나섰지만 그 누구도 활 시위조차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짓 차림의 오디세우스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구원자들은 비웃었지만 오디세우스는 아무렇지 않게 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시위를 당겨 화살을 명중시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텔레마코스가 재빨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남루한 옷을 벗어던지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 소치기
필로이티오스와 함께 그는 활을 겨눴습니다. 그렇게 108명의 구원자를 향한 피해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싸움은 오래지 않아 끝났고 궁전은 처참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아내 페넬로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페넬로페는 신중했습니다. 그를 바로 남편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넌지시 침대를 다른 방으로 옮기라 명령했습니다. 그 침대는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를 깎아 만든 부부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침대를 옮길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그 순간 페넬로페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늙은 아버지 라에르테스와도 재회했습니다. 구원자들의 유족이 복수를 위해 몰려왔지만 아테나 여신이 다시 한번 개입했습니다. 양측을 화해시키며 이타카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0년의 전쟁과 10년의 방랑, 그리고 20년의 기다림, 오디세우스의 길고 긴 귀향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오디세우스의 20년에 걸친 여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를 짚어보려 합니다. 오디세이아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노스토스, 바로 귀환입니다. 전쟁보다 더 길고 힘겨웠던 건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죠. 오디세우스의 여정에는 유독 유혹이 많았습니다. 로토파고 이적의 망각열매, 키르케의 마법, 세이렌의 노래, 칼립소의 섬까지 모두 그를 고향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함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끝내 그 유혹들을 하나씩 뿌리쳤습니다. 이야기는 동시에 오만함의 대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른 것 자체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하고도 굳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조롱한 순간 그 한 번의 자문심이 10년의 표류로 돌아왔습니다. 지혜로운 영웅에게도 방심은 가장 큰 적이었던 셈이죠. 한편 이타카에 남겨진 페넬로페의 이야기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홀로 왕국을 지켜냈습니다. 수많은 구원자들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낮에는 수의를 짜고 밤에는 몰래 풀어버리는 계략으로 시간을 벌었죠.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바깥 세상의 이야기라면 페넬로페의 인내는 안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들 텔레마코스 역시 이 이야기에서 조용히 성장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소년이 스스로 길을 떠나 어른이 되어가죠. 아버지와 재회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의 전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오디세이아가 3000년 가까이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인간의 인내와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자신만의 폭풍과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오만함으로 대가를 치르기도 하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서사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디세우스에게 이타카가 있었듯 우리에게도 각자 돌아갈 곳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디세우스의 길고 긴 귀향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